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자, 여기 definition 1, 즉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이 단원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의 이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이 정의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x는 a가 아니면서 요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적에, 자, 그러면 x는 한없이 a에 접근할 적에 이 fx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랬죠. 자, x는 a에 한없이 접근하고 fx는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x 화살표일 때에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정의한다겠죠. 자, 요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는 l이다라고 표현하고, 요 l을 가리켜서 요 l을 우리는 fx의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이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문장 하나하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자,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정의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적에 x라고 하는 값이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를, 자,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x 화살표 a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 정확한 의미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즉 x가 x 화살표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x 화살표 a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요 표현은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도 작은 쪽에서 한없이 a에 접근한다는 의미고, 요 표현은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위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요 수직선에서 우리가 a라는 값을 여기도 표시했을 때에 지금 a에 한없이 접근하는 방법은 a보다도 이렇게 작은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a보다도 큰 쪽에서 이렇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요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요렇게 x가 x 화살표 a 플러스라고 하는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라고 하는 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x가 a보다도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수 있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그 1번의 전제가 뭐냐면 x는 a가 절대로 아니다. 이 말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지 절대로 x는 a가 아니다는 거. 만약에 x 자체가 a가 돼버리면 그때 fx 값은 극한값이 아니고 함수값이 되어지겠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에 fx 값이 일정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했을 때에 이 1번 속에 담긴 의미가 a보다 작은 쪽에서 x가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큰 쪽에서 x가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요 말 속에 1번 의미 속에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그쵸 a에 가까워질 때에 요 fx 값을 우리가 l이 나와지고 그리고 자 리미트 x가 자 a보다도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fx 값도 역시 l을 이어졌을 때에 자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a보다도 x가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구해지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뭐다? 자극한값이라 하고 자 이렇게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나와지는 이 극한값을 우리는 뭐다? 우극한값이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값이 이렇게 서로 둘 다 이렇게 동일한 값이 나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x가 한없이 a에 접근할 때에 fx의 극한값은 l이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겠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접근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a보다도 작은 쪽에서 그쵸? x가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도 큰 쪽에서도 x가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둘 다 fx가 l에 동일한 L값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극한값이 우리가 존재한다. 여기 표현대로 하다 보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진 극한값을 우리는 뭐다? 진정한 의미에서 극한값이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즉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값은 L이 나왔는데 만약에 x가 a보다도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적에 fx 값은 만약에 l이 아니고 만약에 r에 가까워진다. 만약에 l인데 여기는 이 l 대신에 r이 나왔다. 서로 다른 값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와 같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즉 수렴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사실은 오늘 하는 얘기는 제일 이제 어렵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라는 의미는 a를 기준해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가? 즉 fx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없이 접근한다는 말이나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서는 접근한다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가까워지는 표현을 쓴 거는 이 말과 이 말이 완전히 의미가 내포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라고 일부러 단어를 바꿔서 얘기했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때는 x는 절대로 a가 아니고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fx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하는가? 자, 그 얘기를 여기에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보니까 자,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하는 요 의미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번째 보니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 속에는 이 fx 자체가 l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요 표현했을 때는 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겠죠? x는 절대로 a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fx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요 l은 뭐가 될 수 있다? 요 fx는 여기에서는 fx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말 표현 속에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그쵸? a에 접근하는 경우하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접근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 그쵸? x는 a가 아니면서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요 첫 번째 경우는 보면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이 표현 속에는
L보다 더 작은 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게 L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L보다 큰 쪽에서만 가까워질 수도 있고, L보다 작은 쪽에서만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fx가 L 자체가 되어져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뭘 얘기하는지 하나씩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전제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자, 이렇게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분명히 a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이렇게 a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fx 값은 이렇게 큰 쪽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것이고, a보다 작은 쪽에서 그렇죠,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적에는, 자, 요렇게 그래프 fx 입장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그렇죠, fx 값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fx 값이 자, 요렇게 먼저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값은 요렇게 요 그래프를 타고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x는 절대로 a는 될 수가 없다겠으니까 이 fx 값이 l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l이 될 수는 없지만은 보다시피 요렇게 접근하게 되면 L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은 L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죠. 그죠? X가 A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X가 한없이 A에 접근하게 되면 요 fx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이 L이라 했을 때에 L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지 L보다 더 크거나 L 자체가 될 수는 없죠. 즉,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수학적으로 우리가 적어보면, 자, 리미트, 자, X가 A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게 우리 앞에 표현을 하면 요와 같은 극한값을 우리는 자극한값이란 되겠죠? 자극한값이 뭐죠? L보다는 L이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 L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지 L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죠. 요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X가 A보다 큰 쪽,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 값은, 즉 요렇게 되어지게 되면 fx 값은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L에 한없이 접근하지만은 L보다는 살짝 큰 값이죠. 자, L보다 살짝 큰 값을 우리가 L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극한 값을 얘기할 적에는 L보다 살짝 큰 값이나 L보다 살짝 작은 값을 이 수학자들이 그냥 요것도 L, 그냥 요것도 L이라고 보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X값을 얘기할 적에는 X가 A보다 살짝 작은 값에 접근하느냐, X가 A보다도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느냐. 그러니까 요건 A보다 살짝 작은 값, 요건 A보다 살짝 큰 값이냐, 작은 값 구분을 했는데, 그 극한 값을 얘기할 때는 L보다 살짝 작은 값이냐, L보다 살짝 큰 값이냐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L이라고 하자는 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L이라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L보다 살짝 작은 값, L보다 살짝 큰 값 이렇게 구분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극한을 다룰 때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그냥 극한값이 fx가 한없이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요 표현 속에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이 의미는 이와 같이 L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L보다 살짝 큰 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경우 이렇게 둘 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요것도 L, 요것도 L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우리는 자극한, 우극한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적는다?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의 극한값은 l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x 극한값이 l이라고 표현됐을 때는 요 l의 의미가 요 놈과 요 놈을 둘 다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1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요 경우에는 x가 한없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고 x가 한없이 a보다 큰 쪽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fx 값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 소위 자극한 방향, 자극한에 정의했을 때는 이 fx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분명히 요 L값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L보다는 어떤 값이 둘 다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방법으로 따져보면 소위 리미트 x가 한없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졌을 때에 fx 값은 자, 이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fx 값이 쭉 그래프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L보다는 큰 값이죠. L 자체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왜냐하면 x가 a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L보다는 살짝 큰 값이고 또 x가 한없이 a보다도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그래프를 타고 좀 내려오기 때문에 L보다는 큰 값이니까 둘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정의에서는 극한값을 얘기할 적에는 L보다 살짝 큰 값도 L, L보다 살짝 큰 값도 역시 큰 값도 L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자극한 값도 L, 우극한 값도 L이라고 해서 두 값을 같은 것으로 보고 역시 같은 원리로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에 fx의 극한값은 뭐다? L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x의 극한값이 L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요 L의 의미는 둘 다 자극한, 우극한 둘 다 L보다 큰 값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하는 L보다 살짝 작은 값, 우극하는 L보다 살짝 큰 값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극한값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자, 그냥 L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합성함수의 극한을 여러분 다루실 때는 요 내용이 이게 L은 L인데 L보다 살짝 크고 작다를 둘 다를 얘기하는 건지 둘 다 L보다 큰 경우만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자, 요 말이 L보다 큰 경우만 얘기하는 건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에 자, 그러면 또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에 fx 값은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둘 다 fx 값은 L 값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리미트 자, x가 a보다도 살짝 작은 쪽에서 자, a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L-가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리미트 자,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자, 역시 L-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L-를 우리가 L이라고 쳤고 여기도 L-L이라고 쳤고 요 자극한 값과 우극값이 같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다 자,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의 fx 극한값은 뭐다? L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L의 의미는 자, 여기 보다시피 L보다 살짝 작은 값만 얘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L보다 살짝 작고 살짝 큰 값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L보다 큰 값만 의미하는 거 요것이 여기에서 L은 L보다 살짝 작은 값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자, 요 경우도 우리가 A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A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에 그러면 fx 값은 보다시피 요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요렇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데 요 경우는 A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에 fx 값을 이 상수함수 라인을 타고 쭉 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이 값은 L 자체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무리 가도 fx 값은 L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자극한 값도 우리가 L 그 자체고 우극한 값도 자, 보다시피 자, 요렇게 우극한 값도 L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요 L은 말 그대로 그냥 L이죠. 요것도 그냥 L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서 이와 같은 극한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네 번째 경우에 이 극한값 L이라는 의미는 실제 뭐다? L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극한값 L이 나왔다. 함수의 극한값 L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 네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첫째는 L보다 살짝 작고 큰 값을 둘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L보다 살짝 큰 값만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 살짝 작은 값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번째, L 그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 큰 값이 l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l 값이 여기에서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서는 요거 l보다 살짝 큰 것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요 의미가 l보다 살짝 작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에서는 L 그 자체를, 실제 L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냥 쉬운 극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적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적에는 요 내용들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데피니션 1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의 수렴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에서 얘기해야 되죠. 함수 fx에서, 자, x는 a가 아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fx는 l이 될 수 있지만은 x는 a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겠죠? x는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적에, 자, 그 말은 x라고 하는 놈이 a보다 더 작은 쪽에서 a에 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fx 값이 일정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 l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l보다 살짝 작은 값과 l보다 살짝 큰 값 둘 다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도 살짝 큰 값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l보다 살짝 작은 값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l 자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표현 속에는 요 네 가지 경우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경우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냥 그것을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l을 fx의 무슨 값이다 한다? 극한값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1번에 간단한 문제가 두 개 있는데, 극한을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이게 보니까 1번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가우스 x의 극한값을 계산하겠죠. 자, 이와 같은 극한값을 계산할 때 그러면 그냥 x 이퀄 2를 여기다 집어여서 그냥 2라고 적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x가 요 2에 한없이 접근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죠.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우리가 2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는 경우에 나오는 극한값을 우리는 자극한값이라고 하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할 때 구해지는 극한값을 우극한값이라 하는데, 우리가 극한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자극한값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극한값 줄여서 그냥 자극한이라 할 수 있는데, 요 자극한의 의미는, 자,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자, x가 2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어쨌든 요 x 값은 우리가 2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렇죠? 분명히 1보다는 큰 값인데 x 값은 분명히 요 화살표 x가 2 마이너스에 가까워진다는 요 화살표의 의미는, 자, x 값이 2보다는 어쨌든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x가 1하고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가우스의 정의에 의하자면 x가 2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우리는 뭐다? 이걸 가우스의 정의에서 이걸 1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극한 값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극한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에,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요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x가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요 화살표의 의미는 x가 어쨌든 2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x가 2보다는 크지만은 2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니까 분명히 3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러면 x가 이와 같은 범위를 취하게 되면 이 가우스값은 정의에 의해서 뭐란다? 우리는 2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시피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어떻더라? 같지 않더라는 거죠. 자극한 값은 1이 나오고 우극한 값은 2가 나왔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경우는 극한 값이 그쵸?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극한 값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극한 값이 정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다르게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극한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는 요 표현 속에는 이렇게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2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지는 둘 다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랍니다.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적분할 때에 x분의 절대값 x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야겠는데, 요것도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극한을 생각해 보면, 자, 리미트, 자, x가 0보다 살짝 작은 값. 자, 요 말 속에는 적어도 x는 뭐다?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담고 있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계산되죠?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걸 우리가 약분해버리면 요 결과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 의미는 적어도 x는 0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x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x 그냥 x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요게 또 약분된다.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이 표현 속에는 x는 절대로 뭐는 아니다? 0이 아니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는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자극한 값은 마이너스 1, 우극한 값은 1이 됐다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극한의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뭐다? 극한 값이 없다라고, 극한 값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두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a보다도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 각각의 경우의 극한값을 우리는 자극한값, 우극한값이라는데, 함수의 극한의 수렴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다를 때는 극한값이 정의될 수 없다. 즉 극한값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2번,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요 주어진 그림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 fx의 지금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기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런 보다시피 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1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1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는 요 함수 fx는 요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1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함수는 요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보다시피 요 기억의 경우에 우리가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에,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는 어떻게 되죠? 자, 요게 fx 값이 요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보다는 살짝 큰 값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극한값을 적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이냐,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값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2 그 자체인가를 구분해야 될 때는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거랍니다. 소위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자극한 값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 x가 1보다 살짝 큰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예요. 1보다 큰 쪽에서 x값이 1에 가까워지면 fx값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진다고 하죠. 이렇게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역시 요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오죠. 자극한 값은 마이너스, 우극한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극한 값이 1에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기억번 얘기는 뭐다? 틀린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fx의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이렇게 2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2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보다시피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가까워지면 fx는 이제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2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지면 fx 값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요 두 번째 경우는 자, 리미트 자, x가 한없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값은 자, fx 값은 한없이 커지니까 이렇게 요 값에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실제로는 1 마이너스죠. 그렇죠? 1 마이너스. 그렇죠? 근데 1 마이너스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쓴다겠죠. 그렇죠? 자, 요 1 값이 함수 값이 1이 있고 없고 아무 극한 값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이게 구멍 났다 그래 가지고 극한 값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면 1은 우리가 극한 값의 요 극한 값으로 올 수 있는 것은 1 플러스 값이 와도 되고 1 마이너스 값이 와도 되고 1 자체가 와도 되고 어떤 요게 됐든 요 둘 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한값은 그냥 1이라고 적문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극한값 fx가 요 1 우리가 극한값 1이라고 적었을 때는 요 1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1 자신이 되어도 되고 1보다 살짝 큰 값이 되어도 되고 1보다 살짝 작은 값. 물론 1에 한없이 가까운 큰 쪽에서 가까운 값 1보다 그죠? 저 살짝 작은 값이라는 말은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운 값.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어떤 값이 있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우리가 1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질 적에 자, 요 경우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역시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1. 요 1은 정확한 의미는 1 플러스죠. 1보다 살짝 큰 값이죠. 어쨌든 요것도 그냥 1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자극한 값도 1이고 우극한 값도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가 한없이 2로 갈 적에 fx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실수값을 취할 때에 그 실수 a에 대해서 x가 한없이 a에 접근할 때에 fx의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보자는 거죠. 자, 요 t급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자, a보다 큰 쪽에서 그쵸? a에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인데 요 사이에 해당되는 그림은 보다시피 요렇게 되어져 가지고
요렇게 되어지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사이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나중에 좀 더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겠지만 연속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극한값이 정의된다 내지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하고 연속의 개념은 보다시피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동네 안에서 연속을 얘기할 수 있다는, 함수 연속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함수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보다시피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A에서의 임의의 값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다. 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만약에 A가 우리가 이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면 A가 이쯤 있다. 그럼 A가 이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다시피 자, 요 A에 대응하는 값이 만약에 L이라고 해보자. L. 자, 요 값이 L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L. 그러면 보다시피 A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 A 오른쪽에서 A에 가까워지게 되면 자, 보다시피 요렇게 가까워지고 여기서 요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선생님이 그림 이름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했을 때에 A 값이 X 값이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자, 요 A에 대응한 함수가 편의상 우리가 L이라 했을 때에 요 L 값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L 값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값도 L이고 요 값도 L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요 L의 의미는 자, 요것은 우리가 L 마이너스를 의미하고 요게 L 플러스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건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말자. L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디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요 두 값도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자, 자극한 값도 L이고 우극한 값도 L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fx 극한값은 L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A가 요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X값이라고 했을 때에 존재하는 값이라 했을 때에 X축에 놓인 값이라 했을 때에 X가 한없이 A에 접근할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는 요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따져봤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가 연속인 구간에서는 어떤 값을 우리가 선택해서 극한값을 낸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 그걸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면 5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3번에 나와 있는 극한값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x가 한없이 0에 접근할 때에 가우스 코사인 x의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x값을 여기다가 0을 집어여 가지고 코사인 0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1이니까 가우스 1은 1이다 해서 이걸 1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걸 0을 여기다 집어해서 사인 0은 0이니까 가우스 0은 0이지. 그리고 이걸 0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다 틀린다. 오답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왜 이제 오답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 경우도 우리가 놓쳐서는 않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함수의 극한의 뭐 계산 기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연속 함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연속 함수에는 굳이 자극한 우극한을 나누지 않고 계산하는 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보다시피 이와 같은 함수는 연속 함수가 가우스 코사인 x나 가우스 사인 x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자극한 우극한을 나누어야 되는 경우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반드시
함수 극한의 수렴의 정의대로 자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나누어서 계산하라. 왜?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는 두 가지 의미를 요 말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자, 자극한 값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는 작은 쪽 자, 0 마이너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했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코사인 x 자, 요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결국 우리가 가우스 값은 이 코사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답을 내야 되는데 자, 코사인 x의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x의 그림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코사인 x 그래프는 자, 대략적으로 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겨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값이 1이고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자, x값 0.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x값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코사인 x값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경우에 보다시피 코사인 x값이 이렇게 가지면 이 코사인 x값 자체는 1이 되지 못하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지금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때 요 경우에 요때 요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이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은 1에 그쵸 1에 간접하지만은 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쵸 분명히 소위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당연히 0보다는 큰 값이고 그러면 이 가우스 안쪽 값이 0하고 1 사이 값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극한 값은 우리는 뭐다? 이걸 우리는 0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극한 값을 역시 생각해 보면 자, 리미트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자, 요렇게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0보다 큰 쪽이 0에 가까워지면 코사인 x 값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이 코사인 x 값이 보다시피 지금 0보다는 분명히 큰 값이지만은 1이 되지 못한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요 가우스 안쪽 값이 이와 같은 값을 취한다는 것은 이게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극한 값도 0이고 우극한 값도 0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요 값은 극한 값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다? 1이 아니고 뭐다?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요걸 요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좋죠. 어떤 식으로 치환해서 푸냐면 요걸 요렇게 해도 되지만은 자, 보통 일반적으로 푸실 때는 요 문제를 요렇게 푸는 게 우리가 보통 좋답니다. 어떻게 푸냐면 자, 요와 같이 일종의 요 가우스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 코사인 x를 이렇게 gx, fx를 가우스 x라고 했을 때에 요 함수의 의미는 요 코사인 x를 가우스 x라는 함수에 합성시키는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와 같은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일종의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럴 때는 요 안쪽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보통 t라고 치환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극한 자체를 x에 관한 극한에서 우리 소위 이제 t에 관한 극한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 t가 한없이 어디로 접근할 적에 자, 요 코사인 x 우리가 t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값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이제 이게 이슈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코사인 x를 우리가 t라고 줬을 때에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에 x가 한없이 0으로 갈 적에 t 값, 즉 코사인 x 값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다시 한번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에 그럼 코사인 x는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가 t를 코사인 x로 뒀기 때문에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t는 어디로 가는가? t는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요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질 때 코사인 x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말은 우리가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x보다 0,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 0에 가까워지면 0보다 큰 쪽에 가까워지면 생각하는데 이게 소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그쵸?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둘 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요 극한값은 둘 다 1보다는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까는 우리가 요 자체를 좌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코사인 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코사인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냥 극한값을 계산하시고 나면 그냥 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여기다가 적을 때는 이 일의 성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1보다 살짝 큰 일인지 1보다 살짝 작은 일인지 둘 다 얘기하는지 요것만 얘기하는지 요것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일 자체를 얘기하는지 요걸 구분해 주는 거죠. 여기에 오는 놈은 민감하죠. 그렇죠? 그럼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 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 코사인 x값은 1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오는 게 뭐다? 1보다 어떤 값이다? 살짝 작은 값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t1에 의해서 리미트 t가 1 왼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졌을 때의 가우스 t가 얼마인가? 라는 것이 요 주어진 극한값의 이슈죠. 그렇죠? 그러면 t값이 1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쨌든 t는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1보다 작고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러면 t값이 0하고 1 사이의 값을 취한다? 그 말은 이 가우스 t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2번도 이제 치환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2번 같은 경우도 이제는 sin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t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은 이제 t에 가는 극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간다는 t는 어디로 간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요 가우스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in x를 우리가 t로 치환했을 때에 x가 한없이 0으로 가면 그럼 t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그 말은 x가 한없이 0으로 가면 t가 sin x t니까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에 sin x의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sin x 그림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요게 0이고 자, 요게 지금 sin x 그림을 했을 때에 자, 요 그래프를 t equal sin x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자는 거죠. 자, 요게 t축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에 sin x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 한없이 0에 가까워질 적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가까워 주시는데 자, sin x는 왼쪽에서 오는 건 이렇게 가까워지고 오른쪽에 오는 것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둘 다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값만 물었을 때는 이걸 그냥 0이라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0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자, 왼쪽에서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니까 자극하는 0보다 살짝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고 우극한값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 플러스를 0보다 살짝 큰 값을 얘기한다는 거죠. 둘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 다. 물론 요 놈의 극한값을 적으라면 우리는 이놈의 극한값은 그냥 0이 나는데 이 0의 의미는 요 말도 들어있고 요 말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둘 다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걸 어떻게 된다? 우리는 둘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값은 요 0이 될 수, 0보다 살짝 작은 값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큰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t, 즉 sin x는 0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또 sin x는 0 플러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요 경우는 t값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0보다 작은 값, 즉 요 경우에는 t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작고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요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 값은 뭐다? 가우스 증에서 마이너스 1이고, 요 경우는 0보다 살짝 t가 큰 값이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우리는 t값과 t라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와 같은 값을 취하기 때문에 가우스 증에서 이놈은 0이라는 거죠. 그럼 보다시피 자극한 우극한 값이 요 경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둘로 나눠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경우에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승이 아니고, 자, 0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x가 2보다 크고 작을 때에 이와 같이 정의되었다. 그랬을 때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fx의 값이, 즉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a의 값을 한번 정해보라. 자, 극한값에 지금 그쵸, 함수의 극한에 수렴의 정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x가 한없이 2로 갈 적에 fx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을 각각 계산했을 때에 그 값이 같다라고 나와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도 이렇게 먼저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질 때에, 즉 자극한을 먼저 생각해 보죠. 그와 같은 경우의 극한값, 자,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는 요 표현 속에는, 자, 요 표현 속에는 적어도 뭐가 들어있죠? 일단 x는 뭐보다? 2보다 작다는 의미죠. 이 의미가. 요 의미가. 그러니까 요 경우에 fx는 x 2보다 작은 쪽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x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야 할 때는, 이때는 이제 2보다 살짝 크냐 작냐는 의미가 없으니 그냥 2를 집어오면 된답니다. 그래서 2-a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어진다. 자, 요걸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무슨 값이다? 자극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 값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극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2에 가까워질 때에, 자, 그랬을 때에 fx의 극한값 어떻게 되는가? 자, 요 경우에도 우리가, 자,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 요 경우에도, 자, 요 x가 요렇게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는 말 속에는 적어도 요 x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다에 해당되는 fx는 정의에서 ax-5죠. 여기에 ax-5가 온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2a-5가 되더라. 그래서 우극한 값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요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걸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수렴 내지는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자극한값 그리고 우극한값을 각각 구해서 그 두 값이 서로 같다라고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예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니까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x분의 가우스 2x라고 하는 값이 자, p가 되었을 때에 a와 b를 구해서 그놈의 값을 제곱해서 더한 값을 계산해 보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a는 정수고, 자, 요 말이 중요해. b는 상수다. 그러니까 요 p가 상수다는 말은 적어도 이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요 극한을 계산했을 때에 자극한값도 b가 돼야 되고, 요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에 우극한값을 계산할 때도 그것이 반드시 뭐가 된다? p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극한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에,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자, 가우스 x의 전체 제곱에다가 x에다가, 자, 가우스 2x. 자, 이렇게 됐는데,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 놈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그쵸? a가 지금 정수인데, 지금 x가 한없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는 말, 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x가 적어도 뭐보다 작다? a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a에 한없이 가까운 정수값이니까 분명히 뭐보다는 크다? 그렇죠. a-1보다는 크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가우스 x의 값은, 자, 정수죠. a가 지금. 그러니까 x가 a보다는 작고 a-1보다 큰 정수, 그쵸? 요 정수인 요 a보다는 작고 a-1보다 큰 값을 취하는 요 범위라고 하면 이 가우스 x의 값은 뭐다? 그렇죠. a-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요 가우스 2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가우스 2x의 값은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요 2x라고 하는 값이 지금 2a보다는 확실히 작은 값에는 갈 수 있죠. x가 a보다 작은 값이면 2x는 확실히 2a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런데 요 2x라는 값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2x 역시도 한없이 2a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이게 지금 정수값이거든요. 그쵸? 정수값인데 2x가 2a라는 정수값보다 작은데 2a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작은 즉 2a-1이라는 정수값보다는 요 2x 큼이 자명하죠. 그죠? 요렇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요 2x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x가 2a-보다 크고 2a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면 가우스 2x 값은 2a-1이다. 요렇게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요렇게 할 수 있고 요 사실로부터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x가 한없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에 요 가우스 값은 a-1이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을 해버리면 a-1의 제곱이 되어지고 요 a는 그대로 x자리 a를 넣어주면 되고 자, 요 x까지는 a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요 가우스 2x 값은 이 극한의 정의, 자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2a-1이기 때문에 이게 2a-1이 되어진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자, 2a-1.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무슨 값이다? 자극한 값인데 이 문제의 전제가 p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b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극한값을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우극한값은 자,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에 자, 그랬을 때에 자, 요 값은 또 어떻게 되는가? 가우스 x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x분의 자, 가우스 x.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요 말이 의미하는 바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요 말 속에는 x라고 하는 값이 a보다는 크다가 전제되어 있는데 x가 한없이 a에 가까운 값이니까 a보다는 크지만은 a 플러스 1보다는 분명히 작은 값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가우스 x의 값은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와 같은 범위를 취하면 가우스 X값은 정수 A 값을 취한다. 그리고 우리가 EX라고 하는 값은 자, X가 한없이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면 EX라고 하는 값은 분명히 EA에 가까워지니까 자, 다시 한번 X가 한없이 지금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EX라고 하는 값은 EA에 분명히 가까워지겠죠. 2배가 된 값이니까 그죠? X가 이렇게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EX라는 값은 EA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E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분명히 EX는 EA보다 큰 값이다. 그런데 E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EA보다도 1만큼 더 큰 EA 플러스 1보다는 EX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가우스 EX라는 것은 뭐다? EA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자, 가우스 X의 값이 지금 A니까 A를 여기다 집으면 제곱됐으니까 A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자리엔 그대로 A를 집으면 A가 되어지고 요 가우스 EX 값이 지금 2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A를 하나 약분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를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 우극한값이 A 플러스 1분의 지금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극한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극한값 역시도 반드시 뭐가 된다? B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두 값이 P라고 하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전제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이제 요 두 값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두게 되면 즉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1과 자, a 플러스 1분의 2를 같다라고 두게 되면 자, 요렇게 두게 되면 자, 요렇게 곱하고 우리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곱하면 2a의 제곱에다가 계산해 보시면 이놈이 마이너스 2a 요게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아, 선생님 살짝 잘못 적었죠. 다시 한번 요렇게 곱하게 되면 2a의 제곱에다가 2a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a 되죠.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요렇게 곱했을 때에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엔 2a 제곱을 지워버리면 결국 요것은 3a는 3이 되어지고 따라서 a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되어지죠. 그러면 a 값이 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으면 2분의 2가 되니까 p의 값도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답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a도 1이고 b도 1, a도 1이고 b도 1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도 뭐가 된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요 정의를 잘 알면 선생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함수의 극한 이미 절반을 알고 지나가는 거 아는 거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자, 모든 수학에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